두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는 총 60문제 중에서 10문제쯤 출제가 되고요. 그 10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만 보시면 이해가 조금 빠를 거고,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데이터베이스가 실기시험 알고리즘을 제외한 나머지 5문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동영상만 잘 보시더라도 3문제 이상은 쉽게 맞아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자료가 저장되는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가지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표라는 게 존재를 해요. 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러한 표와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 이걸 표라 한다 이거죠. 그럼 이러한 표를 실제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는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관계, 그러니까 릴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표, 릴레이션, 테이블은 전부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표의 구조를 보면요, 표는 사실 이 제목들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제목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위에 나와 있는 이 제목들은 사실 요 제목은 요 자료들의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제목을 요 자료들의 제목, 요 제목은 요 자료들의 제목이죠. 그죠? 그러면 요 자료들의 제목들인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는 방향으로 봤을 때 열의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학번의 정보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학년의 정보 이렇게 들어있죠? 학과의 정보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바로 열이고 필드라 이거죠. 자, 이러한 필드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열, 필드, 속성, 어트리뷰트. 순서는 뭐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열, 필드, 속성, 어트리뷰트. 요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열은 4개, 그러면 필드도 마찬가지로 4개, 어트리뷰트도 4개, 속성도 4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필드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 단위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첫 줄은 홍장군이라는 친구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홍장군인 친구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첫 줄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줄은 쭈꾸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줄입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걸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보통은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가로로 된, 그러니까 이렇게 행방향으로 된 이 내용을 다른 말로는 레코드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튜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로는 행, 레코드, 튜플. 다시 한번 행, 레코드, 튜플. 이게 셋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튜플 그 속성, 그 필드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 부분을 한번 보자면, 속성은 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필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트리뷰트라고도 했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서의 열의 단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려면 필드라는 게 있어야 여기에 뭔가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이를 쓰고 싶어도 여기에 나이라는 필드가 있어야 여기에 레코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속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메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학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학년이 1, 2, 3, 4까지밖에 있을 수 없으면 여기에 값의 범위는 1부터 4까지밖에 안 되죠. 이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성별이라는 필드가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성별. 자, 성별은 세상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값의 범위가 남, 여밖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속성, 즉 필드에서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의미하는 게 바로 도메인이고요. 다음, 필드의 개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차수라 그래요. 차수는 영어로 디그리. 아시겠죠? 차디, 차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차수가 몇 개일까요? 4개. 하나, 둘, 셋, 넷. 필드의 개수, 그게 바로 차수, 디그리다 이거고, 기수 같은 경우엔 튜플의 개수,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튜플, 즉 레코드의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세리시는 게 아니라 요 한 줄이 하나의 튜플, 즉 레코드예요. 그렇게 봤을 때 튜플 몇 개예요? 4개이지 않겠습니까? 즉 기수는, 카디널리티는 4개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기수입니다.
자, 다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느냐? SQL, MS SQL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 데이터베이스는요. 혹시 엑셀 설치하면 같이 깔리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같은 게 바로 전부 다 DBMS, X가 아니라 액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DBM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DB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기능이 무엇이냐? 바로 정조제예요. 정조제. 여기에서 말하는 정조제에서 정은 정의 기능. 어떤 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표에 하나의 필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예를 들어 성적표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 이름이라는 필드에는 어떤 자료들을 집어넣을 것이냐, 국어 점수에는 어떤 자료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필드의 성격을 담당해 주는 게 바로 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데이터의 타입과 여기 문자가 들어오느냐 숫자가 들어오느냐 그 타입과 구조에 대한 정의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정의한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제가 속성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필드의 구조를 바꿔주더라. 속성이 필드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제 조작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필드까지 이렇게 구색에 맞춰졌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끼워 넣고자 할 때 여기에 한 줄을 더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한 친구를 삭제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떤 정보를 수정하고 싶거나 라고 할 때 조작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 기능은 표에서 레코드, 즉 튜플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데이터에 검색을 한다든지 갱신을 한다든지 삽입, 삭제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수단을 정의하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SQL 문을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 SQL 문을 배웠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제어 기능이라고 있어요. 정조제에서 제어 기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 정의 기능으로 필드를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열을 만들고 있죠. 여기 무엇, 여기 무엇, 여기 무엇, 여기 무엇 이렇게 쓰고, 이제 조작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레코드를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여기 레코드 추가하고 여기 레코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승인을 해줘야 돼요. 우리 보통 문서를 작업하더라도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승인하겠다. 승인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 작업했던 거를 취소하겠다. 취소 명령으로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대신해주는 게 바로 제어 기능이고, 또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여러 가지의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의 이 사용자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사람은 모든 튜플들을 만질 수 있고 모든 자료들을 열람해 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요 사람은 자기 것만 만져볼 수 있게끔, 아니면 학생의 성적은 못 열람하고 이름만 열람할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주는 기능들을 해주는 게 바로 제어 기능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이랑 깨끗하게 자료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무결성 및 보안 및 권한 검사 내지는 병행 제어라고 해서 같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 등을 정의하는 기능이 바로 제어 기능입니다. 이게 DBMS의 필수 세 가지 정조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만들면 구조가 딱 생기는데, 그 구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처럼 정의 기능으로 필드 만들고 그 다음에 조작 기능으로 튜플 추가하고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나 함부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표는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사용자들은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필요로 한 정보들 몇 가지만 뽑아서 요만큼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요 개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개념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외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는 바깥쪽에 보여지는 그 구조를 의미해요. 여기 적혀있는 그 구조. 개념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요 들어있는 이 필드에, 여기 들어있는 이 필드에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여기 도메인에, 그 도메인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그 도메인은 값의 범위를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도메인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필드의 구조는 숫자로 되어 있느냐, 문자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개념들을 잡아준 게 바로 개념 스키마예요.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규칙에 대한 설명들도 개념 스키마에 다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부 스키마는 이제 뭐냐 하면 설계자 관점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만든 사람은 이걸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어쨌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부 스키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스키마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 개, 내. 앞글자만 따서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되어 있더라. 요걸 기억해 주시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이고요. 이런 외부 스키마는 보통 누가 많이 만지느냐? 일반적인 사용자도 많이 만지겠지만, 여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라고 해요. 여기 또 범주를 쭉 나눠놨는데, 응용 프로그래머들도 사실 개념 스키마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부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일정한 자료들만 쏙쏙 뽑아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요만큼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응용 프로그래머들도 이걸 많이 보고, 일반 사용자들도 외부 스키마를 많이 이용한다 이거예요. 자, 얘기가 확장된 김에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도 한번 읽어보면, 일반 사용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을 말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를 뽑아내려면, 제가 자꾸 네모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건 테이블을 제가 그리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자료를 열람을 해보려면 여기에다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바로 질의어라고 합니다. 질의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하는 걸 바로 일반 사용자라고 하고요. 그죠?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다 자료를 집어넣거나 내지는 자료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로 그런 프로그래머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조작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튜플을 추가한다든지, 여기에 레코드를 추가한다든지, 내지는 레코드를 제거한다든지, 레코드를 삭제, 수정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응용 프로그래머들의 역할이고요. 응용 프로그래머들은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죠.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설계하고, 그 다음 여기에 그 제어 기능을 통해 가지고 권한을 누구한테 이만큼 주고 누구한테 권한을 빼앗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합니다. 여기 약자를 보시면요, DBA가 데이터베이스 어드민레스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이에요.